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국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북미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PMP, 캐팸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PMP, 캐팸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보죠, 내용.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많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래요. 뭐 해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프로젝트가 뭡니까? 프로젝트가 뭡니까? 했을 때 프로젝트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프로젝트의 반대말이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 기자의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같은 거를 지으려면 이게 뭐 몇백 년이 걸렸는지 몇천 년이 걸렸는지 또 솔직히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걸 프로젝트래요. 근데 오퍼레이션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세븐일레븐 같은 거에서 내가 일을 해요. 뭐 아침에 9시에 나갔다가 5시에 난 퇴근해요. 뭐 내일도 9시에 갔다가 5시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도 그럴 거고 뭐 언제는 일찍 갔다가 언제는 늦게 갔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오퍼레이션이고 프로젝트는 이런 피라미드를 짓는 거래요. 그러면 사실은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일하는 거 똑같은데 무슨 차이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 시작과 끝. 스타트와 엔드가 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야, 피라미드 만들자. 언제부터 만들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자.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퍼레이션 우리가 편의점에서 일해요.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 게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거야. 뭐 그런 거야. 그런 시간은 있는데 단순히 스타트와 엔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트와 엔드를 하면서 유니크한 일을 해야 돼요. 유니크한 새로운 일, 유니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하려면 캐나다에 많은 콘도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프리세일, 그렇죠? 뭐 프리 컨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아예 없었던 콘도를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드는 거. 그러면 그걸 새로 만들려면 우리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해서 공사를 끝낼게요. 이런 식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콘도가 생기니까 유니크하죠. 그럼 이거 유니크한 거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시작과 끝이 있죠. 이런 프로젝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이런 프리컨스트럭션, 이런 콘도미니엄, 이런 프리세일 같은 거 걔네가 말하는 컴플리션 데이가 있어요. 이건 뭐 예상치죠. 근데 이 2028년도에 만들어진다면 2028년도에 만들어지느냐?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무조건 1년에서 2년 뒤로 딜레이 돼요. 밀려요. 저 캐나다에서 이런 콘도 프로젝트 중에 이 컴플리션 데이트를 맞추는 거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얘네 무조건 저기 뒤로 늦춰져요. 무조건. 그러면 프로젝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작을 2024년부터 하기로 했고 끝을 2028년도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2028년도에 실제로 콘도 완공이 안 됐고 2029년도에 완공됐다고 쳐봐요. 그럼 프로젝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8년도에 가서 이때 2028년도에 우리가 프로젝트가 끝나야 맞는 건데 안 끝났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생기면 안 된다. 왜냐면 이런 건축이 뭐 토론토에서 하나 졌다가 뭐 오타와에다 질 수 있고 뭐 밴쿠버에다 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했어도 다음 프로젝트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왜 실패를 했는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도 지금 그냥 끝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2029년도에는 끝내야 되려면 프로젝트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장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퍼레이션은 솔직히 뭐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다가 뭐 강도가 들었어요. 아니면 뭐 도둑놈이 들었어요. 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냥 그날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런 유니크하고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프로젝트는 템포러리 해야 됩니다. 템포러리. 템포러리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템포러리하고 유니크 해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중요한 건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템포러리 하다는 말이 숏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숏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롱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저기 뭐야 피라미드를 우리가 짓는 프로젝트를 한다. 몇백 년, 몇천 년인데. 그러니까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숏이다, 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템포러리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스타트와 엔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스타트와 엔드가. 그렇죠? 그냥 뭐 맨날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유니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와 엔드가 있어야 된다. 템포러리. 그래서 템포러리 외우시고 유니크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이것도 이 단어 꼭 외우세요. 프로그레시브 엘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레시브 엘라보레이션 한다는 소리는 이터레이티브 여기 안 보이니까 잠깐만요. 프로그레시브 엘라보레이션 한다는 말 외우세요. 이거 이터레이티브 한다 그러잖아요. 이터레이티브 한다는 건 반복한다는 거, 리피트 하는 거, 리피트. 자, 어떻게 리피트 할 거냐? Increasing the level of detail. 디테일을 레벨을 인크리징 시킨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거요. 이거 프로젝트는 유니크한 걸 했잖아요. 자, 그러면 콘도를 우리가 새로 하나 지어요. 그 콘도 뭐 옛날에 지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짓는 거는 모양이 좀 다른 걸로 이번에 새로 유니크한 거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해보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냐고요. 그러니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디테일을 처음에는 조금씩 일을 하면서 디테일의 레벨을 올려가겠다. 이런 말이 프로그레시브 엘라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줄 모르는 일도 해보자. 우리 프로젝트 이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보자. 그래서 디테일의 레벨을 올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터레이티브로 반복해서 하면서 해내는 작업을 우리는 프로그레시브 엘러버레이션 하는 거 이렇게 좋은 거죠.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일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오퍼레이션이 프로젝트에 반대를 했잖아요.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디렉트리 서포트하고 인플루언스한다. 이런 뭐 포트폴리오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거기서 일하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퍼레이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요 회사에서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도 옛날부터 하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는 그걸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겠죠. 어떤 회사는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와 오퍼레이션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프로젝트는 안 하지만 그 회사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퍼레이션 한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항상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항상. 회사가 사람만 있으면 항상 하는 일이죠. 근데 프로젝트는 잠깐 하는 거다. 잠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외우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만 딱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뭔 소리냐면, 이렇게 되면 돼요. 이거 시험으로 많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이거 그림에 보면, 여기 밑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로젝트가 세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프로젝트가 세개가 합치니까 프로그램 A1이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도 이게 프로젝트 A라고 할 거고, 이게 프로젝트 B라고 할게요. 프로젝트 B도 저기 세개가 있네요. 세개가 합치니까 저기 프로그램 A2고, 이 프로그램이 합쳐서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젝트 세 개가 있고 이게 합쳐서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고 프로젝트 세 개가 합쳐서 프로그램에 갈 수 있고 이거 다 합쳐서 포트폴리오고 그렇죠? 프로젝트 합치면은 프로그램이고 프로젝트 합치면 프로그램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 회사에서 프로젝트 A 하나만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A, B 프로젝트 두 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비슷한 거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도 1번 프로그램, 2번 프로그램, 3번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뭐 회사에 뭐 알파 포트폴리오, 뭐 베타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합친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을 합친 거를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밖에 없고요. 회사가 엄청 커요. 회사가 좀 크면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회사가 진짜 커요. 완전 그러니까 뭐 구글이거나 뭐 아마존이거나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로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프로젝트들을 합치면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합치면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저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프로젝트만 합친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프로젝트를 합쳐가지고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안 만들고 프로젝트만 합쳐가지고 곧바로 포트폴리오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프로젝트들을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죠. 포트폴리오로. 이것도 가능하고 프로젝트들을 합치면 프로그램이 되고 프로그램들을 또 합치면 포트폴리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로 뭐가 되냐면 요거 프로젝트는 포트폴리오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한 개의 프로그램과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한 개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답은 아니다요, 아니다. 왜냐?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여기 두 번째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상황에선 아예 프로그램은 없이, 여기 두 번째 상황이죠. 프로그램은 없이 프로젝트 몇 개가 그냥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아, 포트폴리오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프로그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반드시 한 개 이상 있어야 돼요. 프로젝트가 없는 포트폴리오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냐?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오해요. 프로그램은 프로젝트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은 반드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는 프로젝트라는 거. 프로젝트가 없으면 프로그램도 있을 수 없고 포트폴리오도 있을 수 없어요. 요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다이어그램을 좀 보면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예요. 오퍼레이션은 그냥 맨날 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도와줘요. 프로젝트가 합치면 프로그램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합쳤던 뭐 프로그램 합쳤던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요. 이런 포트폴리오 한 거를 시니어 리더십이라는 건 뭐 시니어 제 그룹이죠. 시니어 매니지먼트 뭐 저기 뭐야 CEO 뭐 CFO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포트폴리오로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없어요. 내용 읽어볼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인지 알았죠? 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베네핏이, 가능하지가 않대요. 인디비주얼리하게 관리하면. 뭐냐면, 프로젝트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관리하면은 어떤 베네핏이 없대요.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관리해서 프로그램으로 하면 베네핏이 생긴다. 이런 베네핏을 생기게 하려고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묶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완전 다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모이든 뭐 프로젝트가 모이든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뭘 달성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지 오브젝티브를 달성하려고 그래요. 모든 회사는 이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의 어떤 목표가 이런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나온 것만 좀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도메인 2나 3에서 이제 많이 배울 거고, 이제 이걸로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가장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은 프리딕티브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래서 예상을 다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 이런 진행 방법을 우리가 워터폴이라고 불러요. 워터폴 방식. 이건 뭔 소리냐면 워터폴이 이 폭포잖아요. 폭포가 위에 물이 엄청 많으니까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계획을 잘 세우자는 거예요. 계획. 계획만 잘 세워서 다 따라가면 어차피 결과는 나온다. 결과는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프리딕티브 방식이라고 하고 워터폴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프리딕티브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떻게 언제 하는 거냐면 이거는 여태까지 많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많이 해가지고 뭐 이게 리스크가 적어요. 리스크가 적고 뭐 어렵지도 않아요. 이지해요. 이지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프리딕티브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뭐 많이 해봤고 다른 사람도 하는 거 많이 봤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프리딕티브 방식으로 워터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방식 아답티브 방식이 있어요. 아답티브. 이 아답티브 방식을 에자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자일이란 말을 우리가 일단 프로젝트에서는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이 워터폴 방식의 프로젝트는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되게 옛날. 옛날에는 이런 워터폴 방식을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쓰지를 않아요. 잘 안 써요. 워터폴은 너무 옛날 거라서. 요즘에는 모든 회사가 다 에자일밖에 안 써요. 모든 회사가 다 에자일이에요. 에자일 방식으로 아답티브로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무언가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가 뭐라 그러냐면 유니크하고 유니크하다는 건 새로운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걸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엘라보레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디테일을 레벨을 올려갈 거다. 그러면 일을 안 해본 거니까 새로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터레이티브 리피트 해가지고 뭐 프로젝트를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겠냐고요. 아니, 뭐 계획을 세우면 뭐예요? 해보면 달라지고 해보면 달라질 건데.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되게 조금만 세워요. 계획을 조금만 세워서 일단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플랜. 계획하는 시간에 계획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계획한 다음에 일단 빨리 일을 해보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보자. 결과가 나와야 잘했네, 못했네,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네,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야, 계획 바꿔. 뭔가 문제가 있었다. 계획 바꿔서 다시 한번 일을 해요. 그래서 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 보고 또 피드백해서 또 앞으로 돌아가요. 또 앞으로 돌아와서 또 계획 수정해요. 이렇게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 거.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엘라보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아답티브 방식, 에자일 방식이라고 하고요. 사실 왜 이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IT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노베이션, 그렇죠? 이노베이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혁신.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새로운 거를 하니까 이노베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노베이션 하려면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계획을 하긴 해요. 근데 이런 거에 시간 많이 쓰지 말고 일단 일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일하면서 바꾸자. 그래서 요즘에는 에자일을 제일 많이 쓰고 에자일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워터폴도 뭐 쓰긴 써요. 아직도 쓰긴 쓰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뭐 워터폴에 대해서 배우면서 쫙 뭐 어떻게 하는지 배울 거고 에자일에 대해서 쫙 배울 거기 때문에 나중 가서 보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학생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나중에 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든지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 뭐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런 잡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그 회사 가면 물어봐요. 너 뭐 프로젝트 해본 적 있냐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했으면 해본 적 있다. 그리고 공부해봤다. 뭐 자격증 땄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래요. 그럼 회사에서 인터뷰할 때 물어볼 거예요. 너는 프로젝트 방식 중에 어떤 걸 선호하냐고, 어떤 걸 더 좋아하냐고, 프리퍼런스가 뭐냐고. 그럼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워터폴 방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프로젝트는 워터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던가. 저는 에자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걔네가 물어봐요, 회사에서. 왜 워터폴을 넌 왜 좋아하냐고. 너는 에자일을 왜 좋아하냐고. 너 에자일이 뭔지 아냐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워터폴 방식을 많이 썼고 프리딕티브 많이 썼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 회사가 이 아답티브 에자일이에요. 에자일을 많이 쓴다. 어쨌든 이 프리딕티브나 즉 아답티브 이게 프리딕티브가 워터폴이고요. 그죠? 워터폴 방식이고 아답티브가 에자일 방식이잖아요. 에자일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뭐냐면요. 자, 이거 되게 옛날에 썼던 거고 이게 되게 최신 요즘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획을 제일 많이 하는 게 프리딕티브고요. 계획 안 하고 일단 일부터 하는 게 저게 아답티브 방식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터레이티브하고 인크리멘탈 계속 리피트를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리피트 많이 하면 안 돼요. 짜증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만 진행해서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신 애자일 방식은 잘 모르니까 계획 잘 안 하고 일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피트, 이터레이티브하고 인크리멘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을수록 아답티브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간에 프리딕티브랑 아답티브 중간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터레이티브라는 말과 인크리멘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실 똑같아요. 뭐 인크리멘탈은 증가시키다, 인크리지 시킨다는 거냐, 인크리지. 인크리지 시킨다. 어떻게 인크리지 시킬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할 거냐. 이 이터레이티브는 리핏이고요, 리핏. 그렇죠? 리핏 시키는 거고. 그렇죠? 거의 같은 말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이렇게 알면 돼요. 여기 뭐 자, 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까? 아니면 좀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피드백 받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피드백 받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피드백 받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피드백 받고,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로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는 외우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리딕티브 하는 거 옛날에 한다 그랬죠? 이거는 얼리 페이스에서 처음에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얼리 페이스에서 다 정해진 거예요. 모든 건 정해져 있어요. 모든 건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반복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쵸? 근데 아답티브, 에자일 방식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프리딕티브는 우리가 워터폴이라고 했어요. 워터폴. 자, 아답티브가 에자일이라고 그랬죠. 에자일 방식은 high level of uncertainty. 그쵸? volatility, volatility는 리스크란 말이에요. 자, 이거 처음 하는 일이라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할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변화. 했다가 잘못했으면 바꾸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터레이티브하고 리피트 해야 되고 뭐 저기 뭐야? 저기 피드백 받아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런 단어 외워놓고요. 그다음에 이 중간이 컨비네이션 된 게 하이브리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터레이티브 한 거랑 인크리멘탈 한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다티브 방식, 에자일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인크리멘탈은 인크리지 한다는 소리고 계속 쬐끔했던 걸 크게 만들겠다는 소리고 이터레이티브는 리핏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거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시험 문제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터레이티브 했다는 말은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말 있죠? 프로그레시블리 엘라보레이트 하겠다. 그쵸? 그 말이랑 파이널 딜리버러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자, 저기 뭐야? 그 마지막 저기 뭐야? 결과가 하나 이거 하나 마지막 파이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이널 딜리버러블 뭐 그냥 결과라고 해도 돼요. 파이널 리절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가지고 한 개의 결과를 이뤄내는 거야. 한 개. 한 개만 결과가 나오면 돼요. 이터레이티브는. 근데 인크리멘탈은 어떠냐면 딜리버러블은 그냥 결과예요. 자, 리절트예요. 이 결과가 successively 계속해서 나와야 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이 결과가. 일단 하나 해본 다음에 여기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바꿔라.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서 또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또 피드백 나오고 여기서 또 피드백 나오고 계속 해가지고 4번, 5번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딜리버러블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저기 리절트라고 해도 되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터레이티브는 이 결과가 한 개다. 네, 한 개. 파이널 한 개다. 근데 인크리멘탈은 여러 개다, 여러 개. 여러 개. 딜리버러블이 여러 개다. 리절트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요 사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우리가 리스크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리스크는 당연히 저기 어떤 위험이죠, 위험. 위험이고 이슈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볼게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리스크는 비가 올 수 있어. 그러면 안 올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인플로이가 직원이 이 프로젝트를 떠날 수도 있어. 회사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프로젝트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 자, 마켓 컨디션이 변할 거야. 자, 우리 뭐 경기가 변할 거야. 그렇죠? 변할 수 있죠. 안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스테이크 홀더가 저기 뭐야, 컨플릭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갈등을 저기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안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란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 불확실성. 그렇죠? 불확실성. 모른다. uncertainty다. 아셨죠? uncertainty 외우세요. uncertain하다. 그쵸? uncertain하다.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슈는 뭐냐면 비가 내일 올까 안 올까? 뭐 모르잖아요. 근데 비가 왔다. 비가 왔다. 이게 이슈예요. 일어났으면 이슈인 거예요. 그 직원이 프로젝트에서 떠날까 안 떠날까? 떠났다. 에이씨 떠났다. 사람 새로 구해야 된다. 근데 구하기 힘들다. 큰일 났다. 이런 거. 마켓 컨디션이 변할까? 안 변할까? 모른다. 변했다. 큰일 났다. 변했다. 전기차가 좋을 줄 알았는데 전기차 아무도 안 산다. 큰일 났다. 전기차 회사는 어떡하냐? 지금 전기차 안 팔리기 시작했죠. 전기차가 지금 망하려고 그래요. 지금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좀 망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자, 스테이크 홀더는 어떤 측이 일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그런 모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리스크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근데 이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이거는 포지티브 할 수도 있고 네가티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좋던 나쁘던 어쨌든 불확실하면 리스크예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비해야 돼, 대비. 프리페어 해야 돼요. 그렇죠? 대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비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슈로 터져버렸어요. 실제로 비가 와요. 그럼 뭐 우산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액션 해야 되는 거 액션.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단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비만 하고 야 조심하자 뭐하자 하는 건데 만약 이슈가 생기면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이슈는 현재 진짜 어떤 컨디션이나 시츄에이션이에요. 뭔가 발생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액션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리스크는 언서튼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이게 포지티브 할 수도 있고 네가티브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비해야죠. 프리페어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컨스트레인은 뭐냐면 리미팅 팩터다. 그렇죠? 이런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이런 프로세스 같은 거, 뭐 오퍼레이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거, 제한적인 요소, 리미팅 되는 것을 우리는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스코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는 프로젝트가 유니크한 거라 그랬고 그다음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시작과 끝이 있으려면 이 프로젝트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앞으로 뭘 할 겁니까? 프로젝트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라는 어떤 스코프,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범위. 그래서 이건 뭐냐?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피처를 갖고 어떤 펑션을 갖고 또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려는 어떤 딜리버러블 이런 프로덕트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콘도가 있는데 콘도가 도대체 몇 층짜리냐 이거예요. 몇 층짜리. 20층짜리일 수도 있고 10층짜리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 다 지정하는 걸 프로젝트 스코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계획할 때 플랜을 짤 때 마지막 파이널 딜리버러블이 저게 피처가 어떻게 되는지 뭐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말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이런 피처나 펑션 기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스페시파이 해야 된다. 스페시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스페시파이 하는 거를 우리는 프로젝트 스코프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스코프 스테이트먼트는 이 지금 프로젝트 스코프를 우리가 이런 피처나 펑션을 스페시파이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종이로 디스크립션 쓰는 거예요. 글로. 글로 써놔야 우리 팀원 프로젝트 팀원한테도 이거 보여주면서 야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 거고 또 회사 우리 시니어 매니저한테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스코프, 메이저 딜리버러블, 메이저 뭐 리절트라고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포함 안 되고 익스클루전 이런 것을 써져 있는 거 디스크립션 종이로 글로 써놓은 거를 프로젝트 스코프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MP 자격증하고 CAPM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가 이제 저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저기 PMI 협회라 그랬잖아요. 이 PMI 협회에서 코드 오브 에틱 프로페셔널 컨덕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즘에 가장 중요한 에틱이잖아요, 에틱.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이런 회 멤버거나 이런 사람은 에틱 지켜라 이거예요. 자격증 갖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시험 문제로 이거 외우세요. 어, 우리가 PMI 협회 이런 PMP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CAPM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 멤버거나 이렇다면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상한 짓거리 하면 안 되죠. 또 리스펙트 서로 어떻게 돼요? 리스펙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페어니스 페어하게 해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어니스티 해라 이런 말이에요. 어니스티 해라. 그렇죠? 자,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저기 이거 그래서 요거 이 단어 네 개만 외우면 돼요. 단어.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긴 쉽잖아요. PMI 코드 오브 에틱에서 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뭐 responsibility, respect, fairness, honesty 이게 나오겠죠. 자, 안에 내용은 볼 필요 없고요. 어쨌든 저런 코드 오브 에틱에서 responsibility, 리스펙 그냥 안에 내용은 그냥 한번 쓱 읽어보세요. 나중에 뭐 중요한 건 내용은 아니니까 뭐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페어니스하고 어니스티 된다 이 네 가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낼 건데 마지막인데 자 프로젝트는 체인지 변화를 위한 수단 도구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체인지가 어떤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변화. 자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자 어떤 회사에서는 옛날 방식이 있어요. 옛날 방식. 옛날 방식을 하던 거를 야 바꾸자. 새로운 걸로 바꿉시다. 체인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체인지. 옛날 하던 방식을 새로운 걸로 갑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노베이션. 우리가 모든 회사나 이런 데서 학교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이노베이션. 혁신을 광조하잖아요. 혁신. 이노베이션 합시다. 이노베이션을 할 때는 그냥 일하는 사람 똑같고 모든 거 일하는 거 똑같이 할 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세븐일레븐에서 우리가 일을 해요. 세븐일레븐에서 원래 일하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저기 편의점 일하는 방식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옛날 방식 올드웨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올드웨이로 일하는 거를 어떻게 뉴웨이로 바꿀 거냐고요. 그게 딱 떠오르는 방식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야. 그거를 그냥 저기 편의점을 그냥 일을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혁신, 이노베이션 시킬 거냐고. 이노베이션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로 유니크하게 처음과 끝을 두고 야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어떤 결과를 이뤄낼 거야. 그러면 이런 걸로 한번 새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잘 진행되던 회사도 아니 너무 옛날 거면 바꿔야 될 수가 있잖아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왜냐면 정말 유명했던 회사도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거 어떻게 망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일본의 소니, 도시바 이런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많죠. 저기 가전 기구들이 그런 회사들도 많고 되게 유명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잘 몰라요. 뭐 소니는 뭐 플레이스테이션만 알지 뭐 잘 모르잖아요. 뭐 도시바 이런 거 하면은 뭐야 그게 할 텐데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많이 알죠. 엄청 유명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거의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고 뭐 미국 기업 중에 제일 큰 거 뭐 G 이런 거.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뭐 지금 학생들은 또 모를 거예요. 이거 옛날 사람은 알 텐데 이거 뭐 중국 회사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100년 된 회사 200년 된 회사라고 해서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우리가 할 말은 그거예요. 지금 넘버원 기업이 뭐 애플 그렇죠?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해요. 아, 그래, 테슬라는 잘 모르겠어.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망해 절대로. 이건 무조건 앞으로 더 잘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회사가. 아무리 큰 회사도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딱 어느 한순간에 애플 망할 수도 있어요. 구글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알 수 없어요. 삼성 망할 수 있어요. 그럼 몰라요. 예. 모르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 일하는 거를 자꾸 바꿔야 돼요. 체인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노베이션, 혁신을 해야 돼요. 혁신을 하려면 그냥 혁신이 되냐고요. 안 되지. 뭔가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아주 펀더멘털한 도구다. 펀더멘털한 툴이다. 어떤 기업, 오거니제이션을 체인지를 하려면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한 목표를 어치브하려고 그래요. 달성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뭔가를 바꾸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스트레지क 오브젝티브. 어떤 회사의 전략적인 목표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갖고 오기 위해서 프로려면 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요즘에는 이런 거 많죠. 오가니제이셔널 컬처. 회사 문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오퍼레이션을 오퍼레이션 향상시키려고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네,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스트레지क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다, 프로세스를 임프로먼트 시킬 수 있다, 테크놀로지는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다, 컬처를 체인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그냥 학생분이 보고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좋은 내용이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말 있을 수 있는데 이상한 거는 빼고 좋은 거, 긍정적이다, 포지티브하다 하면은 지금 맞추면 돼요. 시험 문제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체인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브젝티브나 비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리어한 게 만들어야죠. 네, 클리어해야 되고 뭐 스테이크홀더를 엔게이지먼트 다 참여시켜야죠. 회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체인지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런 체인지도 매니지먼트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메저먼트 측정하고 이밸루에이션 평가도 해서 바꿔야 되죠. 이런 걸 다 뭘로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 또 이어가면서 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